자, 돼지가 한 마리도 죽지 않던 날 구장. 나는 부엌 창밖에서 핑키를 시키고 있었다. 엿들을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하지만 캐리 이모와 엄마가 식료품실에서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에 열을 내고 있었다. 캐리 이모가 아주 언짢은 투로 말했다. 정말 창피한 일이야. 그 말과 동시에 냄비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캐리 이모가 흥분해서 냄비를 건드린 것 같았다. 창피하다고. 결혼도 하지 않은 남녀가 한 지붕 안에서 살다니. 바로 우리 코앞에 있는 저 집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잖아. 아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엄마 목소리였다. 지난번에 매티가 와서 하는 말 못 들었어? 매티가 하는 말이 하도 많아서 바로 우리 코앞에서 그런 불경스러운 일이 벌어지다니. 언니, 과부 베스컴과 새로 고향한 남자가 함께 사는 집이 어떻게 우리 코앞이에요. 길을 따라 1km하고도 절반은 넘게 내려가야 한다고요. 너무 가까워서 불편해. 이제 베스컴도 편하게 지낼 때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 남자도요. 부끄러운 일이야. 남편의 시신이 식기도 전에. 그 사람을 생각하면 정말 불쌍해. 언니, 그 사람 죽은 지 2년, 아니 3년이 지났어요. 남자를 고용해야 할 정도로 세월이 흐른 건 아니야. 남편 말로는 그 사람은 그냥 일꾼이래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도 베스컴네 집이 그렇게 깨끗해 보일 수가 없어요. 베스컴 혼자서는 그 일을 다 하고 농장 일까지 다 할 수 없다고요. 과부로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여자는 편하게만 살더라. 막 공부 가르쳐주면서 못되게 했던 그 이모가 지금 이모야. 나는 이웃집 침대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많은 일이 벌어지지. 그 사람은 아주 건강한 체구인데다가 틀림없이 나이도 베스컴보다 한 살 많을 거야. 그 사람 봤어요? 아니. 그럼 매티가 한 말을 들은 것밖에 없군요. 휴미 매티에게 말하길 지난주 밤늦게 베스컴네 집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껄껄 웃는 소리를 들었대. 그런데 집에는 불빛이 하나도 없다더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엄마가 말했다. 뭐가? 깜깜한 곳에서 웃을 때가 많잖아요. 휴미 확실히 들었대. 그렇다면 엿들으려고 말을 천천히 몰았겠네요. 휴는 점잖은 사람이야. 캐리 이모가 말했다. 점잖지만 멋은 없는 사람이죠. 휴미랑 어둠 속에 함께 있어도 껄껄 웃을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 창피한 말을. 제 말은 휴미 한 번이라도 더 웃는다면 더 나았을 거라는 뜻이에요. 확실히 들었대. 얼마나 웃음소리가 크던지 당장 말을 몰아 교회 묘지로 가서 베스컴 씨를 깨우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던데. 캐리 이모가 말했다. 버널 베스컴은 살아있을 때에도 그만한 일로 흥분하진 않았어요. 땅속에 있는 사람을 왜 편히 쉬게 놔두지 않는 거야? 아멘. 두 눈에 선하군요. 뭐가? 흉 플로버가 묘지에서 베스컴 씨에게 속삭이는 모습 말이에요. 흉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한마디도 건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쉬고 있으니까 잡담을 나누고 싶은 모양이죠. 계속 그런 식으로 짓거려라. 그럴게요, 언니. 이 세상에는 웃을 일이 그리 많지 않아요. 흉이 당장 말을 몰고 가서 죽은 사람에게 고자질하는 광경은 생각만 해도 우스워요. 베스컴과 그 남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배꼽을 잡았겠어요. 엄마가 웃음을 터뜨렸다. 망신스러워. 게다가 아이리스 베스컴과 그 남자가 어두운 방에서 함께 낄낄거리고 웃었다면 어쨌든 좋은 일 아닌가요? 나는 바깥 의자에 앉아서 핑키 몸에 묻은 진흙을 털어내며 베스컴 아주머니와 맞닥뜨렸던 일을 떠올렸다. 베스컴 아저씨가 세상을 뜬 지 얼마 안 되었을 무렵, 미국은 이렇게 베스컴이 성인가 봐. 그래서 엄마랑 아빠가 성이 같아. 결혼하고 나면 여자가 남편의 성을 따라. 그러니까 베스컴 아주머니 그러면 성이 베스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저씨는 또 베스컴 아저씨가 되겠지. 민씨 아저씨 그런 뜻이야. 우리말로 따지면. 베스컴 아저씨가 세상을 뜬 지 얼마 안 되었을 무렵 베스컴 아주머니는 혼자 살고 있었다. 나는 제이콥 헨리와 함께 베스컴 아주머니네 딸기밭을 지나 그 집 뒷마당을 지나가려 하고 있었다. 그러자 베스컴 아주머니가 갑자기 빗자루를 들고 쫓아와서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를 모퉁이로 몰아댔다. 어찌나 흠씬 두들겨 맞았던지
우리는 일주일 동안 걸어 다닐 때마다 눈물을 찔끔찔끔 흘려야 했다. 나는 특히 정강이를 심하게 맞아 자국이 남을 정도였다. 그때 맞았던 정강이를 손으로 만져보았다. 아직도 흉터가 남아있었다. 제이콥은 그 일에 대해 자기 엄마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랬다가는 또 회초리를 맞았을 것이다. 아빠는 허락 없이 남의 땅에 들어가는 걸 아주 싫어했다. 나는 베스컴 아주머니와 그런 식으로 첫 대면을 했다. 두 번째는 그저께였다. 나는 딸기밭을 멀찌감치 돌아서서 그 집 옆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베스컴 아주머니가 집 밖으로 나와 말을 걸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나는 발길을 멈추지 않고 인사했다. 화분이 무거워서 그러는데 좀 도와주지 않겠니? 아주머니가 말했다. 나는 쇠로 만든 3m쯤 되는 빗자루가 있는지부터 살펴봤다. 빗자루가 보이지 않자 그제야 계단을 올라 가까이 갔다. 아주머니는 웃고 있었다. 흙이 가득한 화분은 정말 성가셔. 질질 끌지 않고는 옮길 방법이 없거든. 그 정도쯤은 혼자 들 수 있어요. 나는 그 말과 동시에 커다란 화분을 들어 올렸다. 이야, 너 힘이 아주 세구나. 혼자서 멍에도 씌우는걸요 뭐. 나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베스컴 아주머니가 다정하게 나오자 나도 용기가 났다. 빗자루로 맞은 기억도 이내 잊었다. 그래서 화분 옮기는 일을 도와주었다. 쉐이커 교본에도 이웃에게 친절히 대하라고 쓰여 있었다. 게다가 아직 농장 일을 할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다. 고맙구나. 화분을 양지 쪽으로 옮기고 나자 베스컴 아주머니가 말했다. 나는 그렇게 많은 꽃은 처음 보았다. 모두 다 베스컴 아주머니만큼 아름다웠다. 천만에요. 내가 대답했다. 조금만 기다려라. 베스컴 아주머니가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버터 우유 한 잔과 생강 과자가 수북히 담긴 접시를 들고 나왔다. 아주 큼직한 접시였다. 아빠, 버터 우유는 맛있어요? 몰라 나도. 어떻게 만든 걸까? 버터 우유. 우유에다 버터를 넣나? 그런 것 같아요. 자, 배고플 텐데 먹어라. 아주머니가 말했다. 나는 언제나 배가 고파요. 뱃속에 촌충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촌충이? 에이, 농담이겠지. 촌충이 뭐예요? 벌레야, 벌레. 민촌충. 그래서 이게 몸속에 있는, 옛날에는 이런 이렇게 민촌충 막 무슨 촌충 그래가지고 이런 벌레가 몸속에 살았었어. 옛날에는 우리 약 먹고 막 그랬었어. 촌충이 벌레가 몸에 있었다고요? 몸속에 있어. 진짜.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었어. 요즘에는 별로 없어. 이렇게 막 약을 잘 먹어가지고. 그래서 아빠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촌충약 먹고 막 그랬어. 그래서 막 기생충. 기생충. 몸에 사는 그런 벌레. 네, 없을 거예요. 돼지 몸에서 촌충이 나오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징그럽더라고요. 미안해. 이런 말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차가운 버터우유를 마시면서 생강 과자를 볼이 미어져라 먹고 있는데 한 남자가 다가왔다. 아이라 아저씨야. 우리 집에 새로운 일꾼이란다. 베스컴 아주머니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나는 생강 과자가 목에 걸리지 않게 조심하며 말했다. 그 아저씨는 정말 컸다. 안녕 아이라 롱이란다. 나는 로버트 팩이에요. 헤븐씨 팩신의 아들이에요. 베스컴 아주머니가 덧붙여 말했다. 우리는 악수를 했다. 아이라 아저씨가 생강 과자를 한 주먹이나 움켜쥐더니 한 입에 5개나 먹어치웠다. 그렇다면 내가 테너신의 송아지 낳을 때 도와준 아이니? 혹도 잡아떼고? 네, 정말 훌륭한 일을 했구나, 로버트. 고맙습니다, 아저씨. 나도 쌍둥이 송아지를 봤단다. 보브랑 비브예요. 보브는 내 이름을 따서 지은 거래요. 내가 말했다. 우와, 정말 자랑스럽겠구나. 베스컴 아주머니가 끼어들었다. 정말 그럴 거야. 아이라 아저씨도 맞장구를 쳤다.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 생강과자를 입안 가득 쑤셔 넣었다. 그랬더니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두 뺨이 잔뜩 붉어져 나와 그 위에 물건을 올려놔도 될 것 같았다. 아이라 아저씨와 베컴 아주머니가 나를 보고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어떨 줄 몰라 몇 번이나 고개를 다른 데로 돌렸다. 그러다가 그냥 함께 웃어버렸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도 그때 왜 두 사람이 배꼽을 잡으며 웃어댔는지 모르겠다. 아이라 아저씨가 입을 열었다. 내가 듣기로는 테너 씨가 쌍둥이 송아지를 러틀랜드 박람회에 데려간다던데. 러틀랜드 박람회 얘기가 나오자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제이콥 헨리는 작년에 러틀랜드 박람회에 갔다 와서 한참 자랑을 늘어놓았다. 러틀랜드 박람회에 출품되는 거라면 뭐든지 볼만하다며 노스레를 떨었다. 녀석의 말을 들어보면 박람회는 정말 굉장한 것 같았다. 거기 가봤니, 로버트? 아니에요.
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기른 돼지를 데리고 나가서 자랑할 거예요. 핑키라는 놈이에요. 나중에 어른이 되면 해마다 그곳에 갈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갈 수 없어요. 왜? 아주 먼 곳이라던데 우리 집에는 말이 없거든요. 솔로몬이 전부예요. 솔로몬이 누구냐? 갑자기 베스컨 부인이 물었다. 솔로몬은 우리 집 황소예요. 걷는 게 무지 느려요. 하지만 솔로몬 왕처럼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똑똑해요. 솔로몬 왕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건 사실이야. 아이라 아저씨가 말했다. 이제 가봐야 되겠어요. 우유랑 과자 잘 먹었어요. 내가 말했다. 언제든지 오너라 로버트. 이쪽으로 지나갈 일 있으면 꼭 들러. 응? 아주머니가 말했다. 그렇게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아이라 아저씨. 잘 가거라 로버트. 나는 그 일을 떠올리며 계속 핑키를 시켰다. 돼지는 정말 지저분한 짐승이다. 귀에도 진흙이 있었다. 핑키가 몸집이 작았을 때에는 목욕시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그렇지만 지금은 핑키가 너무 커졌다. 아빠가 부엌 모퉁이를 돌아 나왔다. 손에는 맷돌을 돌리는 기어가 들려 있었다. 우유 저장실에는 엄마가 음식을 갈 때 쓰던 작은 맷돌이 있었다. 내가 손잡이를 돌렸던 거다. 그만 좀 씻기거라. 그렇게 씻기다간 비계덩어리만 남겠다. 아빠가 말했다. 깨끗이 씻겨서 목에 리본 달아주고 로틀랜드에 데려가는 놀이를 할 거예요. 아빠는 쭈그리고 앉아서 내가 핑키 씻기는 걸 지켜보았다. 핑키가 천사처럼 깨끗해졌다. 얘야, 내 아빠 혼자서 로틀랜드에 가도 말썽 피우지 않을 자신 있어?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아빠가 나를 놀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오늘 태연 아저씨가 찾아왔단다. 너를 데리고 전시회 가고 싶다는 거구나. 베스컴 아주머니가 테너 부인한테 내가 거기 가고 싶어 한다고 말을 한 것 같아. 테너 아저씨는 쌍둥이 송아지를 전시할 건데 사나이가 전시장에 데리고 나가면 좋겠다네. 녀석들이 너무 작아서 자기가 나가면 놀림감이 될 것 같다고 말이야. 지금 나 놀리는 거죠? 일이 이제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내 얘기 들어봐라. 끝까지 들어봐라. 테너 아저씨가 그러는데 하루 일찍 전시할 가축을 보낼 거란다. 너만 좋다면 핑키도 함께 보내겠대. 아빠 놀리지 마세요.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으니 그 얘기는 그만하자꾸나. 로틀랜드에 가기 전에 먼저 닭장을 깨끗이 치워야 된다. 바닥에 닭똥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달걀을 꺼내러 갈 때마다 새로 길을 내야 할 판이다. 네 아빠 그렇게 할게요. 또 하나. 테너 아저씨가 너를 위해 쓸 돈은 없을 거다. 단 한 푼도. 알겠지? 네 아빠. 엄마가 도시락을 싸줄 테니까 그걸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라. 그리고 테너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되도록이면 시키기 전에 미리 하도록 하고. 네 아빠 최선을 다할게요. 만약 돼지랑 송아지를 동시에 전시하게 되면 돼지는 그냥 놔두고 테너 아저씨네 송아지를 전시하도록 하고. 알겠지? 네 아빠 그렇게 할게요. 전 잘할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베스컴 아주머니한테 가서 고맙다고 인사하거라. 그 아주머니가 부탁해서 된 거니까 말이야. 네 아빠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내가 로틀랜드에 간다니까 엄마도 좋아했다. 처음에 캐리 이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늦게 이모는 내가 엄마 아빠에게 말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박람회에서 쓸 5센트를 주겠다고 했다. 비밀이었다. 그날 밤 나는 핑키와 함께 옥수수 곡간으로 갔다. 핑키가 깨끗하니까 그래도 된다고 엄마가 허락했다. 나는 잠들기 전 핑키 목에 두 팔을 감고 로틀랜드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 말해주었다. 그리고 박람회에 나가면 틀림없이 푸른색 리본을 탈 거라는 얘기도 해주었다. 베스컴 아주머니와 아이라 아저씨에 대한 얘기도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말해주었다. 물론 두 사람이 어두운 방 안에서 낄낄거리고 웃었다는 얘기도 빼먹지 않았다. 핑키, 아이라 아저씨 같은 건강한 남자를 고용하는 건 나쁜 일인가 봐. 하지만 베스컴 아주머니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게 나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일이 아닌데 아직 그 여자가 지금 혼자 사는 여자잖아. 그 아줌마가 남편이 죽었고.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게 수군거리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가까이 살고 있으니까 둘이 막 이제 그게 그거를 흉으로 삼는 거야. 그 이야기를. 자, 근데 이 베스컴 아주머니는 어쨌든 이제 새로운 희망도 얻고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은 상태가. 자, 오늘은 여기까지.